더불어민주당 제46차 정책조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간곡하게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검증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 거부는 이처럼 법의 취지와 정해진 절차를 무력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야당은 과거의 회행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반성과 행태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피고 실현시키는 것이 협치입니다.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의 회담 의제를 챙겨야 할 주무장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결코 쉽지 않은 외교 순방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장관도 없이 혼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에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함으로써 외교 공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14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질 나쁜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취업 연령인 2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입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박근혜 정부 당시 3차례 추경이 이루어졌을 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야말로 지금 안성맞춤 대책입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반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만 담는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인 21.3%에 크게 못 미치는 8.9% 수준이며 추가 채용 인원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겐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에겐 성장과 동력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도 하기 전에 덮어놓고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제안들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하게 심사를 통해 최선의 일자리 추경안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인 일자리 추경 처리에 야당이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의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으면 그리고 그걸 국민이 수긍을 하면 여론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 지표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추경 심사 거부, 민생 추경도 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부패의 정치고 구시대의 이 정치 문법이다, 잘못된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장기간의 국정 공백을 딛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과거 잘못을 섞고 대제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품격 없는 발목 잡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0.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1%에서 1.25%로 설정됨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금리는 1.12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와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향후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시장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볼 때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난 가중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 서민 가구의 소득 부진 등으로 내수가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고용과 소득 증대에는 이렇다 할 긍정적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출 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갑작스럽게 수출이 냉각될 우려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염려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음 달 13일에 예정된 금통위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우리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요. 금융권에서 이분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어려움이 또 경제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물론 정부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더더욱이나 이번 추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취약해진 우리 경제와 내수를 살리고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경입니다. 고용을 통한 청년들의 희망을 살리는 동시에 소득 증대와 내수 증대라는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원활한 추경안 심사와 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지 않는 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발 맞춰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당정 협의를 합니다. 최근에 가뭄과 AI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 여파로 인해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청은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당정협의와 실무 당정협의를 개최를 해서 통신비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대책 등 당면한 민생 생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어저께 자유한국당에서 10대 민생 입법 과제라는 것을 발표하고 저희들에게 우리 당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우리 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가지고 논의의 장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고단한 민생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야당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치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서로 마주쳐 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소통의 장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제가 먼저 현안 발언을 하고 몇 분 부대표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공식 내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못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개선 방향을 국회에서 좀 논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인재를 써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국가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직무 능력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검증 기준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면서 이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석 부대표들 회동에서는 어떤 진전도 좀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야가 고무줄 잣대처럼 상반된 기준을 들이댈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기준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논문 표절 문제를 선진국처럼 그런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온계약서의 경우도 2006년 이전에는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고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신고하면 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잣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양전입도 부동산 투기나 명락비 진압을 위한 위양전입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단순 위양전입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인사 추천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검증 기관으로서 시대에 맞고 국민이 납득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는 13건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책 이해도와 비전을 따지는 문제는 공개 청문회로 하고 개인의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 그리고 사전 검증과 본 검증을 좀 절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의 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가 만들어져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인천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검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근본 국무위원 인청에 바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윤호덕 부대표님께서 의결 간사께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의결선특위 여당 간사 윤호덕입니다. 어제까지 의결위원장을 모시고 4당 간사 회의를 연이어서 5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7일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대통령께서 12일에는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해내지 못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경의 문제를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대로 추경심에 즉각 협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본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일자리 추경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 분석 자료.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화 용역 지출 증가를 통해 1차년도에 국내 총생산 GDP를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년도에는 GDP에 0.03%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내년 말경까지 진행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금년도 GDP 성장률이 예정치가 2.6%에서 2.8%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을 적기에 의결하고 집행한다면 금년도의 GDP 성장률은 3%대를 돌파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료입니다. 본회의원에게 제출한 초과 세입에 따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 분석입니다. 2016년에는 11%의 세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세수 진도율을 감안할 경우 2017년도도 지난해와 유사한 세수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17년 국세 수입은 260조 원에서 27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242조 원 대비 10조 원 이상의 세수 초과를 나타낼 것이다. 자, 이것을 그대로 분석을 하면 2017년도에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연말에 가면은 최소 18조 원, 최대 28조 원의 대규모 세입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매우 취약한 최근의 경제 여건 잘 아시죠?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 그리고 여성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 그리고 49%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세입 초과라는 세수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매우 취약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 불을 끌 문을 남겨두어 불길을 잡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또 KDI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11조 2조 원의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도 연말까지는 초과 징수되는 세금, 세계잉여급이 10조 원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이 재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국채 상환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자,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야당은 조속히 추경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동수 부대표님의 현안 받아주겠습니다. 예, 최근의 정전 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경에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등 남서부와 경기도 광명시 하암동 일대에 20여 분간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승강기가 멈춰서고 이용객들이 다치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호등이 꺼지며 교통이 마비되고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정전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 보상 요구가 95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영서 변전소의 모선 연결 차단기 결연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서 변전소는 옥외 노출 모선 연결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차단기 일부가 외부로 노출된 형식이어서 외부 환경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장날 확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영서 변전소 차단기와 동일 유형인 모선 연결 차단기는 수도권에 17대, 강원권에 1대, 그 다음에 충청권에 12대, 전라권에 10대, 경상권에 32대로 총 72대가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단기에 대한 집중적인 설비 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한전은 전력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안바라본 권미혁 부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권미혁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친해국가 책임제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친해국가 책임제는 현실화해야 될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2013년 GA 정상회담에서 이미 세계적인 아젠다로 선포돼서 치매 예방기구인 세계치매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2025년까지 치매 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제를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체계 관리를 약속했지만 주로 보건소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치매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정책적으로는 우선 사후 지원보다 예방 계획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로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매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은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서 진단을 꺼리거나 숨기고 공동체에서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미칠 치에 어리석을 매입니다. 즉 치매에 걸린 사람은 미치고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 혹은 인지증 혹은 더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부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정책 단위에서부터 용어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려한 바 있지만 널리 퍼뜨려지지 않았고요. 현재 일본에서는 2004년 법을 개정해서 인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치매라는 용어를 바꾸는 내용 그리고 치매 안심병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치매를 인지장애, 인지증 혹은 더 나은 용어로 부름으로써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부대표님의 현안바를 읽겠습니다. 네, 물관리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 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20여 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과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의 물관리는 하천, 지하수가 수량과 수질 관리로 나뉘고 먹는 물도 강력과 지방, 상수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 보령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가뭄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와 지역 갈등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관리 통합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다른 정당, 정의당 등 여야를 아울러 물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하천학회와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3%가 물관리를 일원화해 한 부처에서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OECD 35개국 중 23개국이 환경부처로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EU는 물관리 지침을 통해 물관리 통합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수질, 지하수, 하천과 유역관리 등 다양한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통합부처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기상청과의 협업, 그리고 가뭄과 홍수재해 등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서 물관리 통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물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되더라도 국토계획은 국토부가 소관하고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계속 맡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모든 정당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